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 70여 건에 대한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일단 그 여야가 지금 국회법 개정안 등을 놓고서 이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면서 여야가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했던 정기국회 100일간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일단 뭐 4시로 연기가 된 상태고 4시에 열릴지는 좀 더 이제 협상 결과를 봐야 될 거고 현재 지금 여야 모두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 원래는 70여 건의 이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좀 미뤄지고 다만 이제 필리버스터법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장 그 핵심이었던 내란 전담부 설치. 예. 법과 관련돼서 여당이 좀 더 이제 위헌 소지를 없애고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임시국회 뭐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보면은 그 사이에 좀 더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쟁점은 아닌데 지금 이제 핵심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필리버스터는 국회 의사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무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지금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무력화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오늘 처리와 관련돼서 비록 연기했다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무기를 가지고 협상의 우선권을 가지고 지금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4시로 연기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필리버스터법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봐야 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처리하려고 하면 이제 그 70여 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원래 이제 그 의총을 하는 것은 이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어떤 일정 부분 합의를 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가지고 의총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의를 얻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추측컨대 아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반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동물 국회를 그동안에 이제 막고자 소수당에게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주고 그리고 다수당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즉 어떤 동물 국회의 어떤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소수당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이제 국회 본회의의 5분의 1 60명 이상만 오면 개의를 오는데 국회의장이 보고 그 개의 이후에 회의 진행 사항을 봐면서 이제 종료할 수 있는 여부를 필리버스터에서는 제외를 허용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어떤 본회의 중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면 사실상 이제 필리버스터 중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당에게는 이제 입틀막하는 그런 어떤 법안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의 그런 어떤 정신에 비추어 봐서는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 부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 좀 어떤 절충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당내에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생 법안만 이제 원포인트로 이제 처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제 그런 법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이어갈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어제 법관대표 회의에서도, 위헌성 논란과 이제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고, 민주당도 어제 정책의총이 2시간 넘게,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시기라든지 내용상의 어떤 수정, 이런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됐고,
대체로 이제 지도부는 연내 입법에 대해서는 의지를 지금 굳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좀 매듭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지금 첫 사례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뭐 옛날 반민특위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가장 근접한 사례라고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95년도죠. 대통령의 12.12 사태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 재판 당시에 예.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건 이번하고 다른 거는 당시에 김영삼 정권 때죠. 예.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특별전담부를 설치를 했어요. 대법에서 대법원장 주도하에서. 예.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특별재판부를 특별법으로 설치하는 그런 정도 차이죠. 당시에 결국 12.12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제 처리를 예.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과 관련돼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이번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획책한 비상계엄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한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을 그러면은 우리가 95년에 이 대법에서 했던 특별재판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 당시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지금처럼 조희대 재판부처럼 재탄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에서 이거를 그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또 이 객관성까지 국민들에게 단 1.1핵도 오해 소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지금 조희대 재법 네. 우리 국민들 그건 70% 가까이 불신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 내부의 공무원들조차도 네. 70% 이상이 지금 불신하고 있는 재판부인데 또 그런 재판부지 아니겠습니까? 그 또 한편으로 이 조희대 대법 지난 대선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 건 사건이긴 합니다마는 그 유명한 합의부 예. 전원 합의부 예. 건 우리 국민들 얼마나 큰 후보를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네. 획책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기현 재판부 또 대법의 인사 관례도 마치 또 잘 없었던 영장전담부를 수원지법의 이 특수한 사건들, 네. 특정 사건들을 담당했던 그 재판관 3명, 법관 3명을 예. 서울지법 영장전담부로 갖다가 넣고 우리 국민들에게 대법에 예. 불신을 자초한 이 조희대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국회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위성은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일단은 단지 예. 지금 이 법이 이 재판부가 갖고 있는 중대성이라는 거는 뭐 예.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예. 단 1도 0.001도 예. 그 문제 소지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의 지금 마지막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국민적 요구기도 하고 어쨌든 이 건은 신속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그다음에 분명하게 처리해야 될 이 사안이 예. 있다. 예. 조희대 재판부가 예. 그야말로 황골 탈퇴해야 한다. 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재판부 아니면 어렵다라는 네. 게 우리 국민적 인식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라든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시기를 조금 뭐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은 좌파 일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렇지만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위헌성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 법관 회의는 잘 아신 것처럼 진보적 성향의 법관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대부분의 또 언론은 말할 것 없고 또 진보 성향의 어떤 시민단체들까지도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두 가지가 위헌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헌법재판소에서 법관을 추천해서 대법원장 임명하도록 됐는데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가장 중요한 인사, 조직을 이 법원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뭐 수정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이 완전히 이제 위배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관을 배당하는 데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유엔도 언급을 하고 있고 모든 선진국에서 하는데 이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랜덤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민특위라든 이런 건 전혀 내용이 다른데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이미 당시 재헌헌법에 부칙 조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95년도에 당시의 법은 대법원에 갔을 때 지금은 1, 2, 3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1, 2, 3부 중에 전담재판부를 조직했을 뿐이다. 이 의미에서 지금의 내란재판부와는 완전히 지금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사항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조율이 지금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의견을 모으고 공론을 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법안 소위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이라든지 관계 어떤 전문가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을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은 법사위가 통과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지금 본회의만 남았는데 법사위가 통과돼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 전문가들, 모든 법관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에 와서 여론의 역풍을 맞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의총을 소집했고 또 의총장에서 아주 드물게 민주당의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집권 여당 이재명 정권의 이런 어떤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법안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내란 사건도 아닌지 맞는지는 그냥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어떤 절차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어떤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법안은 짧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법안은 법사위 통과되고 나 본회의 회부되고 나서도 또 이 논의를 거치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내란 관련된 이 특별법은 얼마나 지금 이 중요한 법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 일도 위법하거나 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해서 이게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에서도 이제 이걸 법사위 중심으로 또 당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성해서 했습니다만은 과정에서도 의원들 전체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다듬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연내로 이렇게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1년이 다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끌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현재 조희대 그 대법원장 하에 직위원 재판부에게 이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입니까? 뭐 더 이상 논란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 헌정 질서의 기본적인 인식인데 본인들에게 좀 좋은, 희망했던 그런 어떤 판결이 나오면 정의로운 재판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저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장이는 법사위가 너무 좀 독주를 하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문제의 어떤 시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한 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인 유착관계를 파헤친 민중기 특검이 편파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과 통일교 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고 특검 대상이 아니라면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통일교 사실 정말 이거야말로 민주주의 파괴범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또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뭐 또 김건희 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일탈 행위들이 범죄 행위들이 지금 툭 드러났고 또 그 다 수뇌부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 수수가 있었다라고 당사자가 지금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이 건이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의 그 대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특검은 제한된 시간 내에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들만 지금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 범죄들까지 다 같이 할 수는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른바 별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금 대상도 아닌데 그걸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건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나중에 마지막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이런 건들이 특검에서 수사 중에서 나왔던 건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수사기관에 다른 수사기관한테 인계하는 게 모든 특검들의 절차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마치 이 특검이 선별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은 특검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이 척결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아니라 그 어떤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으면 그 사안에 따라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또 대가 관계가 있어서 뇌물죄로 수사하든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를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온 것을 이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명백하게 수사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단죄할 것은 단죄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특검의 편파 논란 어떻게 완전히 편파적으로 선별 기소를 한 것이죠. 지금 특검법에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안은 지금 현재 입증된 게 거의 없고 다 지금 별건 수사로 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돼서도 처음에는 문제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그 김기현 대표가 선거할 때 통일교가 대규모적으로 이제 신자들 입당을 하면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특히 당 명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책임당원과 그리고 일반 당원이 한 500만 명 되는데 그 500만 명 중에 한 11만 명이 통일교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2022년 10월 달부터 2023년도 2월 달까지 입당한 숫자를 보니까 2,000명 내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조직적인 입당이 없었고 김기현 당시 대표 선거에 있어서 통일교 영향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이제 별건으로 이 자금 문제를 끌어들여서 이제 권성동 지금 의원이 이제 구속돼 있는데 그때 당시 진술했던 가장 중요한 진술자 즉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 윤영호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누구누구한테도 수천만 수억 줬다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검에서는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의 변명은 뭐 이게 특검 사항은 아니라서 뭐 다른 어떤 수사기관 인계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도 다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별건 수사를 국민의힘에 하고 이 민주당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중기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중요한 어떤 범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후보 선출 과정에서 책임 당원들을 돈을 주고 책임 당원들을 모집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윤석열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직접 연관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 저도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김건희 내란 세력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이 특검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 내란과 연결돼 있냐고요. 예. 그걸 무슨 기소를 특검에서 하게 제가 됩니까?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경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김기현 당시 당대표 선거의 경선을 이제 보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 집단 입당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걸 지금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과정들이, 선출 과정들이. 네, 나경원 뭐, 의원 어떻게 해서 어때 후보 사퇴를 했습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